안녕하십니까, 키큰 형입니다. 자, 오늘은 키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키 크는데 악영향을 줄까? 두 번째, 스트레스를 그럼 좀 적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정말 너무너무 많겠죠.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 살이 쪄서 스트레스, 공부 못해서 스트레스, 못생겨서 스트레스,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스트레스, 여자친구가 안 생겨서 스트레스.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연 키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상하시다시피 키의 성장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제가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균형인데요. 호르몬은 그 한 가지 호르몬이 여러 호르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추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고,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 몸에는 당연히 안 좋은 결과를 미치겠죠. 자, 근데 우리가 키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호르몬이 뭡니까?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가 성장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트레스가 성장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던 안 주던 간에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서 불균형을 만들고, 그 불균형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본다면 멜라토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가 지면서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우리 체온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자,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죠. 그렇게 잠이 들면 자연스럽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온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열받잖아. 열받으면 열이 확 오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온이 올라가고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을 방해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키가 잘 크는 조건 세 가지가 뭡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벌써 이 첫 번째 잘 자는 것에 영향을 줬고, 자, 두 번째 잘 먹는 것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는 입맛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지면 당연히 영양 섭취가 떨어지고 영양분이 적어지게 되겠죠. 아니, 난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먹는데? 폭식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폭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소화 효소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되고 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 되게들 있으실 거예요.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 의미가 없겠죠. 자, 이렇게 스트레스는 수면, 영양, 벌써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사실 예전에 스트레스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적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아씨 짜증난다, 아씨 또 이러네, 아우 와우 와우 하는 것보다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화를 삭히라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대부분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 자, 또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적게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겁니다.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해, 성적이 너무 못해서 엄마한테 맨날 잔소리를 들어. 그게 너무 스트레스야.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도전해 보는 거죠. 내가 살이 너무 쪄서 스트레스야. 내가 살이 찐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을 빼는 방법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안 했을 뿐이에요.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어느 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하루 종일 걱정만 하고 있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직면하려고도 해봤는데 스트레스를 이미 받았어. 이미 받은 스트레스는 빨리 해소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는 행동이 바로 게임입니다. 야, 게임 좀 그만해. 엄마, 나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스트레스 해소 좀 하려고. 전형적인 개소리입니다. 게임을 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뭔 개소리야! 게임이 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안 되냐면, 자, 대부분의 게임은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겠죠.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긴장 자체가 스트레스 원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페이커가 아니잖아요. 굴림보가 아니잖아. 로자르가 아니잖아. 뜨뜨뜨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횟수를 상대방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함으로써 또 받는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받아. 그것도 열심히 하고, 아, 이번 판은 잘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편이 게임을 던졌어. 나갔어. 게임이 터져버렸어. 와, 또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스트레스 유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운동이에요. 아,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소리 나도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운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땀을 흘리는 거. 두 번째, 숨가쁘게 뛰는 거. 그 다음에 농구, 축구 하다 보면 소리도 지르게 되고. 또 하나 운동이 좋은 점은 바로 키가 크는데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가 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까지 한다. 아,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중에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토피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키 성장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런 육체적인 스트레스 말고도, 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근육통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이것 또한 육체적인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되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15층 계단을 20번씩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운동을 잘 찾아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키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에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형, 나 친구들보다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야. 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키큰형이었습니다.